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부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차세대 꿈의 배터리 전고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에코프로, BM, 기타 이런 관련 종목들의 최근에 이제 급등세 후에 주가가 뭐 한 달 보름 정도 계속해서 그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의 향후의 성장이 추가로 더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고민을 좀 해보면은, 그 부분은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고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의 전기차인데요. 여기에 전기차가 그 환경차로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이 충전 횟수와 주행 거리입니다. 통상 뭐 내연기관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에서 한 600km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에 못 미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의 숙제는 뭐냐 하면은 뭐 자주 충전을 해도 수명 유지가 되고,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아주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고체가 나오게 되면은 뭐 수명이라든가 안정성 확보라든가, 특히나 이제 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요가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현재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한 번 충전에 800km, 800km까지 주행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인데, 전기차 배터리 하면은 4대 요소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동막, 전해질. 이 전해질이 액체거든요. 이 액체가 이 고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고체, 전지 이런 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상당히 이 성능이 좋아지고 뭐 안정성도 확보가 된다는 거죠. 특히나 더 에너지 소모율이 많은 이 자율주행차에 이렇게 부합되는 그런 배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원천적인 기술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종합 기술원이 이 개발한 전고체 전지 원천 기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 정도에 또 언급이 됐고, 사실 이 기술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는 시장에 나와도 되는 정도까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그 종합기술원이 1회 충전으로 8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 1000회 이상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이 전고체 전지 연구 결과를 기존 연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명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부분이 크게 동시에 개선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삼성이 그 올해 공개한 이 전고체 전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주요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까다로운 기술의 벽을 삼성이 먼저 넘었다라는 게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조사기관 후지경제에 따르면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전지 시장은 2035년에 시장 규모가 무려 28조 원 으로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토요타라든가 현대차, 삼성,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관심이 많고, 또 전고체 개발에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하겠죠. 미국의 전고체 개발 업체인 아이오닉 머티리얼스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전지 확보에 좀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등 대형 배터리 생산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맺었다는 거죠. 국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소규모 배터리 개발 업체에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요타 자동차도 그 전고체 전지를 자체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2022년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기술연구조합, 리튬이온 전지 재료 평가연구센터를 설립을 했고 전고체 전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공동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혼다, 닛산, 토요타 등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와 파나소닉, GS, 유아사이 등의 배터리 제조업체, 아사히 가세이, 그리고 도레이 등 전기 소재 관련 업체들이 대거 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공동 개발하고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나 더 이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될 텐데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예, 말 그대로 엄청나거든요.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터리가 필요한데 자동차의 부피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배터리를 많이 실으면 돼요. 많이 실으면은 배터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부피도 좀 줄여야 되고 성능은 또 개선시켜야 되고 이런 숙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전고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전의 질, 액체를 고체로 바꾸어서 전고체 전지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은 바로 문제는 이제 상용화 시점을 얘기를 했던 거죠. 특히나 더 삼성 같은 경우에 이 삼성이 연초에 원천 기술을 발표하면서 이 상용화 시점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상용화 시점.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고체 전지에는 배터리 음극 소재로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데요. 이 리튬 금속은 전고체 전지의 수명과 안정성을 낮추는 덴트라이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소형 배터리도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덴트라이트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리튬이 음극 표면에 적체되며 나타나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인 거죠.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이 결정체가 배터리 분리막을 훼손해서 수명과 안정성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이런 덴트라이트 문제를 전반적으로 또 해결하고 또 배터리의 안정성과 수명을 증가시켜주고 또 두께를 또 얇게 만들고 에너지 밀도를 또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종합기술은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세대 배터리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연초에 이렇게 인터뷰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전일에 제가 상용화 시점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일에 삼성 SDI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양산 시점을 처음으로 2027년을 제시를 했어요. 2027년에 제시를 했고 현재 널리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안정성이 높고 용량이 큰 차세대 제품인 전고체 배터리를 2027년에 양산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인 정의선 부회장이 지난 5월에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 만나서 제품 개발 현황에 대해서 논의할 정도로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논의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에 여기에 상용화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2027년을 말하는 게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더 이제 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요타는 2008년도 차세대 배터리 연구소를 출범했고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했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외 업체들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2025년도 이후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 폭스바겐, BMW 등도 얘기하는 게 2025년에서 2026년 정도에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출시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또 대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는 2027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삼성 SDI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주도주죠. 이런 종목들의 한 달 보름 정도의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격 조정이 될 때마다 모아서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주가는 상승 다음에는요 가격 조정이고요. 가격 조정 다음에는 어떤 트렌드상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재차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 삼성 SDI의 그래프인데요. 2015년도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전기차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긴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언젠지는 또 그때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정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마디에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조정의 초기 국면이라고 한다면 뭐 요런 구간 예, 요런 구간 그리고 또 다른 구간에서 이렇게 분할해서 모아 가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전고체 기업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리스트화 시켜 봤는데요. 먼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LG화 이런 기업들이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그래서 제가 늘 부자들은 경제시험을 읽는다라든가 그 기존의 여의도 클래스라든가 또 뭐 다른 또 더블체크 이런 코너들에 좀 출연하고 예전에 또 한국경제TV라든가 또 매일경제 정권방송 쪽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추후에 또 전고체라는 부분도 나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 이런 성장성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중소형주를 좀 적어놨는데 이 CIS라든가 뭐 동화기업이라든가 금호석유 이런 기업들도 이 전기체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쪽에 소재 쪽으로 해서 뛰어든 기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의 어떤 성장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한번 차트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삼성 SDI인데요. 제가 줄을 그어놨는데 현재 지금 이 40만 3천원까지 빠졌다가 40만 3천 빠졌다가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정도에서 만약에 매수를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의미 있는 가격대를 보면은 뭐 35만 2천원 정도 35만 1천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30만 1만 9천원 31만 9천원 요 정도에서 이렇게 가격을 띄엄띄엄 두고 모아가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 다음 단계는 29만원 그 다음은 26만이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23만이 됩니다. 근데 여기 맨 바닥에 거는 그 17만 9천원까지 주가가 밑으로 쭉 빠져버리면은 이 장기 그 추세선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단히 성장성이 결여가 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좀 제가 이 주봉상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가격들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가격대, 이런 가격대에서 분할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을 하시고 최소 3번 정도 나눠 사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번 정도 사시고 여유자금이 생기시면 추가로 더 사겠다는 그런 투자 마인드만 갖고 계신다면은 이 삼성 SDI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 조정 다음에는 매수의 전략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흐름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14만 7천원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예, 목표가는 그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과 그리고 12만원, 그리고 10만 7천원, 그리고 9만 4천원,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8만 2천원, 그리고 완전 마지노선인 6만 7천원,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들을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1차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더 낮은 가격 한 12만 2천원 위에서 재차 반등이 나오면은 2차 매수를 해준다든가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이 만약 밑으로 좀 빠졌다면은 요 12만 2천원대에서 사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0만 7천원에서 9만 4천원 그 사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고, 또 차트상 반등이 나올 때 2차 매수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라든가 전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빠진다면은 그 다음에 제가 본 가격대는 82,000원에서 67,000원 그 사이에서 수급과 차트를 보고 모아서 좀 가면 될 것 같고, 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회사가 이제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성장성, 수익성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분할해서 모으셔도 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통상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밑에서 추가로 더 살려고 해도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좋지 않으면 추가로 사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삼성 SDI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자신감 있게 센스 있게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중소기업 중에서 동화기업과 금호석유, CSI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CSI 정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현재 6,200원 정도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5,200원이 의미 있는 가격대고요. 그 다음에 4,600원, 4,100원, 그 다음에 3,500원, 그 다음에 3,000원. 그 3,000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를 이 가격대에서 하셨는데 빠지면은 또 단번에 또 며칠 사이를 두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요 가격대에서 빠지면은 요 밑에 5,200원에서 4,600원, 4,600원, 5,200원 사이에서 반등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2차 매수 여부를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자리에서 수급적인 요소나 반등의 기미가 없다면 그 다음 단계 밑으로 또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 하단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나는 모아가겠다라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크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CIS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좀 좋은 회사예요. 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의지를 가지고 센스 있게 겁내지 마시고 사서 모아서 가져가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동아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가격 전략은 매일같이 주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새롭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대응을 잘 못하셔서 결국은 큰 수익을 놓치신다든가 큰 손실을 보신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좋은 종목 사가지고 손실을 봐도 기다리거나 추가 전략을 취하시면은,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시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를 활용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제가 이상 여기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이제 기존 영상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을 다 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뭐 삼성 SDI부터 해가지고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뭐 카카오, 셀트리온, 현대건설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 제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이 시즌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목들을 계속해서 그 무료 카톡방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을 캡처해서 올릴 때 이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을 올려 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뭐 제가 말해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잠잠했다가 플러스로 돌아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했을 때 수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차원에서 올려드린 거고, 그 중에서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이제 막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옥석 가리기 하셔서 투자하시면 좀 좋은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그런 부분들을 오전, 점심때 그리고 장 끝나기 전에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요, 제가 장중에 자료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실시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